안녕하세요. CNA 논술 강사 김진아입니다. 여러분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달라질 거라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2026년입니다. 2028 대입 개편안이 확정됐다는 소식 얼마 전 접하셨을 겁니다. 동시에 이르면 2032년부터 적용될 또 다른 대입 개편안의 밑그림이 그려지면서 대학과 학부모들 사이에 또다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대입제도 개편안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CNA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입제도를 개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입시 경쟁 과열은 꾸준히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의대 열풍도 있었죠. 그래서 정부는 의대 열풍, 수도권 쏠림, 그로 인한 N수생 증가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개편안의 골자는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 수능에서 선택 과목 폐지 등이었습니다. 키워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첫째로는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입니다. 현행 9등급제를 5등급제로 바꾸면서 내신 과열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기존에는 4%였던 1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10%가 되겠죠. 2등급은 7%에서 24%가량으로 늘어납니다. 대신 내신에서 서술형 평가가 강화됩니다. 단순 지식암기형 학습, 오지선다형 문제 출제로는 교육제도 개편의 목적이었던 사고력, 문제 해결력 강화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사탐 혹은 과탐이 아니라 이제는 국영수, 사과 모두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학 범위가 축소되고 진정한 킬러는 국어 과목이 될 것이며 동시에 사회 과목의 중요성도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교위 2기가 출범하면서 공교육 혁신 보고서라는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에는 이르면 2032년부터 적용될 파격적인 대입 개편안이 담겼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수능 내신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입니다. 앞서 2028 개편안까지는 상대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능과 내신 모두 5등급제 그리고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능에서 원점수 80점 이상을 1등급, 70에서 79점을 2등급, 60에서 69점을 3등급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볼 부분이 수능의 서논술형 도입입니다. 이건 CNA 학부모 설명회에서도 자주 다뤘던 내용인데요. 이번 보고서에 실제로 이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제가 2028 대입제도를 적용한다면 대학은 절대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면접이나 대학별 논술고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2032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에서는 이러한 점도 염두에 둔 듯합니다. 서논술형 평가 강화를 중고교에서 먼저 실행하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한 후에는 수능에도 서논술형을 도입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동시에 현행 대학별 논술 전형은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대학과 학부모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결국 사교육에 더 의존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보고서 공개 후 작성된 기사입니다. 대학에서는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사실상 본고사를 부활해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제가 면접, 구술, 논술 시험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수능 내신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면 변별력은 내 생각을 말로 잘 정리해 표현하는가 혹은 설득력 있는 글로 표현하는가에서 생길 겁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발표하고 절차를 거쳐서 2027년 3월에 확정안을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밑그림 단계라고 보고 다만 방향이 이럴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월 서울대에서는 대입 정책 포럼을 열고 2028 교육과정 대상부터 적용될 학생부 기반 역량평가 면접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포럼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은 총 3가지였습니다. 융합적 과제 수행, 탐구적 문제 해결, 분석적 주제 토론.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문항 예시를 확인해보니 독서 경험과 연결되는 지점도 있었는데요. 시간 내에 답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인문, 철학, 사회, 과학, 환경 전반에 대한 관심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사고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대비책은 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로의 전환, 수능에서 선온 수령 문제의 등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기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이미 왔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교육 현장에서는 오지선다형 문제가 일반적으로 평가에 사용됩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단순한 지식 흡수 학습법이 성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 한계는 곧 드러나게 되죠. 그제서야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 고민한다면 목표했던 바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고민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IB 교육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IB 교육이란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의 약자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 체제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대구와 제주에서 처음으로 공교육에 도입했고 2023년에는 경기, 서울, 부산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IB 교육 과정에서는 이미 100% 논서 수령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에 맞는 평가 도구도 도입돼 적용 중인데요. 이 평가 도구를 바로 루브릭이라고 합니다. CNA 논술은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IB 교육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월 새로운 도서를 선정해 워크북을 자체 제작하고 있거든요. 바뀌는 교과 과정과 IB를 반영해 교재를 구성합니다. 배경 지문부터 독해, 어휘, 사고력, 그리고 토론과 논술로 정리하며 수업을 마무리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일주일에 한 권 책을 읽었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미래 인재 역량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별점은 루브릭 평가 도구입니다. CNA 논술 재원생들은 루브릭 평가 도구를 활용해 자신의 약점을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CNA 워크북은 단순한 정답 맞히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 CNA 워크북인데요. 초5 한국사 프로그램 중 글쓰기 과제 예시입니다. 루브릭 평가표를 살펴보면 논리 이해력, 그리고 내용, 형식적 영역에 걸쳐서 교사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아이들은 이 루브릭 평가표를 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스스로 파악해 글을 씁니다. 그 과정에서 빠뜨린 내용은 없는지, 문장 완성도는 높은지 이런 것들을 지난 첨삭 시간에 선생님께 받았던 피드백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즉, 교사가 가르치는 건 단순한 글쓰기 기술이 아니라 글쓰기의 본질인 셈입니다. 결국 CNA 커리큘럼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독서 경험, 자기주도 학습, 사고력, 문제 해결력 증진, 토론 및 논술 모두 경험할 수 있고 나아가 대학 교육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8학년도 대입 전형 대상인 현 고2 그리고 2032학년도 전형 대상인 현 초6, 어쩌면 초5까지에도 적용될 입시 변화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확정안이 발표될 때까지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변화의 방향은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영상이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리큘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배움터에 문의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CNA 논술 강사 김진아였습니다.